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육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주시장 선거전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광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구자율 후보를 향해 학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구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원광수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가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구 후보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수료를 졸업으로 표기해 학력을 부풀렸다는 주장입니다. 또 학사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석사과정에 입학한 점을 두고 이른바 학력 세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역시 당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재직기간과 겹친다며 이른바 유령 수료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사 과정의 수업 시간표와 출석 기록을 공개하여 유령 박사 의혹을 해소하십시오. 넷째, 상기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불가능하다면 원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자율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학력 위조 사실은 없으며 악의적인 비방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일축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고위자 과정을 수료한 것이 맞고 일부 언론 보도 과정에서 표현상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강원대학교 박사과정의 경우 만학도 수강생들이 많아 학교 측 배려로 야간 수업 위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당, 국민에게 짐이 되는 정당, 그런 정당에서 배출한 원주시장 후보 측에서 발표한 자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간단히 해명될 일인데 너무 안타깝고. 구자율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 열기는 최고조에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영동지역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강릉을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영동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강원 역사문화 현장체험 특화지구 조성과 IB 교육과정 시범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도시로, 삼척은 해양 스포츠 인재와 체험교육 중심지로 조성한다고 공약했습니다. 강사명 강원교육감 예비후보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형 미래교육 체계 구축 등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사명 예비후보는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강원과학고 제2캠퍼스 설립, 강원교육문화관 확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심재국 국민의힘 평창군수 후보 측이 최근 제기된 평창군 산하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의혹 보도와 관련해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 후보 측은 사실 확인과 객관적 검증 없이 의혹이 제기됐다며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근거가 불분명한 고발과 네거티브 공세가 반복돼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지역 언론은 심 후보가 군수 재임 시절 가족과 친인척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육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직접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나는 후보자다 시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성군수 후보와 철원군수 후보를 기호순으로 매일 한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12년 만에 군정탈환에 나서는 국민의힘 최철규 정선군수 후보와 강원도의회 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동일 철원군수 후보를 연이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통 문제 해결인데요. 제천 삼척 간에 현재 태백 영동선을 선로를 개선하고 직선화해서 30년까지는 ITX 마음이 전면 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35년까지는 KTX 250 시대를 열어서 수도권에서 정선까지 1시간 30분대 교통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성군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민생 경제가 나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이 급선무고, 특히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행정적 뒷받침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고안, 사북, 남면, 신동 일대를 관광 특구화해서 강원랜드와 동반 성장 시대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정선의 사과 농사를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등 명품 사과 육성에 지원책을 다 할 생각이고, 또 우리 국외 읍면에 나오는 농산물이 사철 강원랜드에 납품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 유통, 또 물류센터를 대규모로 구축하여 그것을 뒷받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에서 또 중요한 점이 있다면은 농업의 그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성군은 농업 인구가 한 20% 되고, 또 그에 비해서 농업 예산이 8.6%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임금 평창이 17% 정도인 점을 비교했을 때 현격히 떨어지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농업 예산을 적어도 현재의 수준에서 15% 정도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핵심은 농자재 반값 지원 제도를 현실적으로 좀 확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그 어린아이의 출산 문제, 또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또 미래 세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 정성군에는 공공장례식장이 대단히 다른 주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공공장례식장을 건축함으로써 장례 비용을 최소한 낮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복지 목욕탕도 정성 읍민의 경우에는 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해서 저렴하게 복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문제는 2018년에 동계올림픽 이후에 참 8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런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성군 리더십의 현실인 것입니다. 소모적인 가리왕산 논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속도를 내어서 가리왕산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가리왕산 상부는 복원해야 되고, 케이블카는 존속해야 하며, 하부는 산림연구원, 또 올림픽 기념관, 그리고 웨일스 생태공원으로 활용 유지하는 등 본격적인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가장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성군은 한마디로 민생위기, 고용위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두들 고향을 떠나고 수도권으로 이전해 나가는데, 이제는 경제를 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살리기 문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CEO로서 또 역할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정성군 경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후보로서 최선을 다해 뛰고 싶습니다. 각 후보들이 어려운 정점까지 와 있는데 저 역시도 그 이상으로 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절실함이 이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찾아뵙고 호소하고 나를 알리고 열심히 뛰어서 제가 꼭 이번 선거에 돼야 된다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을 피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사람하고 일자리 중심이 돼야 된다. 뭐 그동안 정책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디테일하게 움직일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해서 모든 정책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일자리 중심으로 이끌어내는데 이게 구조상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의 철원군에 경제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돼서는 어차피 경제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과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산업 경제실로 해서 한 직급 올려서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 키울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한 세트로 묶자.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주거하고 일자리죠.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맞춤형으로 해서 희망 드림 정책에 관련된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저희가 철원군도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 하기 전에 이장을 한 8년을 봤습니다. 이장을 팔면서 생활자치를 배웠죠. 기본을. 주민들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행정하고 또 이제 그때는 이장을 보니까 행정도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어려움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의원 또 들어가서 또 이 정치적으로 또 풀어야 될 문제도 배웠고, 그다음에 행정하고 또 풀어갈 문제도 많이 배웠고, 또 도청에 가서 우리 김진태 지사님하고 함께 일을 한 세월이 한 3년 돼요. 큰 틀에서 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제 저는 축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하는 데는 이제 좀 뭐 행정이면 행정, 뭐 정치면 정치, 뭐 사업이면 사업 이런 거에 이제 겁 없이 뛰어들 수 있다라는 좀 생각. 노동자부터 운전자, 뭐 군인 가족, 그다음에 농민들 다양한 분들이 아침에 그 현장으로 다니시는 거 보면은 정말 느끼는 게 많아요. 정치인으로서 너무 할 일이 많고 저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진심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 꼭 당선돼서 주민의 어떤 그 아픔들을 달래주면서 진심으로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동해시장 선거가 강원도 내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직 시장이 출마하지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동해시장 선거 변수는 뭘까요?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동해시장 선거는 현직이 출마하지 않는 이른바 무주공산 선거로 치러집니다. 심규현 현 동해시장이 3선 연임 제안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새 인물들이 경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정학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과하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재선 동해시의원을 지낸 이정학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첫 동해시장 당선에 도전합니다. 글로벌 해양도시 조성과 방산산업 육성, 시예산 1조 원 시대 추진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동해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가 돼서 우리 동해시의 내일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우리 동해시를 새로운 동해시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준다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아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김기아 후보는 16년간 시의원과 도의원을 지낸 의정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AI 데이터 센터 유치, 한섬 리조트 개발 등 투자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기아 후보가 당선을 쉽게 주셔야지만 빨리 시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후보, 김기아 후보는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유치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동해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인 출신인 개혁신당 김홍수 후보도 동해시장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홍수 후보는 새로운 인물론을 앞세우며 동해와 삼척, 옥계 행정통합과 오사카 국제항로 개설, 고도 제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저는 진짜 어렵게 살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저는 동해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동해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선과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동해 지역은 국민의힘 우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지난해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격차를 약 7.5%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강원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동해시민 5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동해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후보 43.4%, 국민의힘 김기아 후보 40.7%, 개혁신당 김홍수 후보 7.6%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동해 신안개발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업 유치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인 현직 심규현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이번 선거의 변수로 꼽힙니다. 양강 후보 간 접전이 이어지면서 동해시장 선거전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동해시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13일 오전 11시 40분쯤 동해시 망상동 동해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60대 여성이 5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현장에서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소방 헬기를 이용해 원주의 한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경찰서가 지난달 6일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사고로 인도에 있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구급차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추가 조사를 실시해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여름철 경포 해변 일대에서 개별 운영되던 세계 축제를 하나로 묶어 2026 경포 여름 해변 축제로 통합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비치비어 페스티벌은 전국 수제 맥주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파도와 음악, 맥주가 어우러지는 해변 축제로 운영됩니다. 이어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열려 인기 가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또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매주 주말마다 버스킹 전국대회가 마련돼 다양한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통합축제를 통해 경포 해변 방문객 230만 명, 강릉시 전체 피서객 35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